구독, 좋아요. 내년을 뭐 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 청년들을 위하고 그리고 인재 유출을 막아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석박사급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인데 짐 싸서 미국 가려고요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래 왼쪽에 보게 되면 20대와 30대의 석박사급 인력들이 20대 같은 경우는 70%가 조금 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거의 다 가는 거죠. 예, 30대는 한 60% 정도가 나 기회만 된다면 해외 이직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한국을 지금 다들 떠나려고 하는 거, 한국이 더 이상 나의 미래, 나의 어떤 나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재명이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과연 이들을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보는 분들은 이과생들, 공대생들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가 온전하게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평등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결과의 않고 평등까지.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있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다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R&D 관련해서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R&D 관련해서 52시간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걸 막아놨죠. 그래서 이재명이 선거 때 하도 문제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니 일을 몰아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하면서 52시간 예외를 해줄 것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민노총 만나고는 입이 싹 바뀌었어. 안 해줬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삼성이나 SK 등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런 R&D 관련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생들이 있는데 너는 하루 9시간 이상 공부 못하게. 근데 외국 애들은 열심히 9시간 이상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그 원하는 만큼 연구를 하면 돈도 줘요. 근데 우리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AI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혁신을 얘기하는데 혁신은 연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인데도 996이에요. 9시간. 9시에 나와가지고 밤 9시까지 6일 동안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도 요즘에. 그러니까 결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사람들은 스톡옵션이나 여러 가지 성과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52시간 하면 안 돼. 그거 뭐냐? 연구자들이 예외를 두면 이 대기업 민노총의 주류 세력인 이 기득권들이 본인들은 지금 4.5일을 넘어서 4일 동안 4일만 일하고 싶잖아요. 이 흐름상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젊었을 때 노력을 해서 좀 성과도 얻고 내가 스톡 옵션도 받고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도 규제고 이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연봉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연공 서열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몇 년도에 입사해서 그 위치에 됐을 때 또 그때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다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연공 서열을 만들기 위한 그 입사 기준도 다 조국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음서제가 지금 현대판 음서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조의 자녀면은 노조원의 자녀면은 또 입사에 특혜받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저는요 거죠. 얼마 전에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내각이 네네. 여론조사가 1박 2일간 실시됐어요. JNN이라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자 지지율 82%.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카이치의 외교 성과만은 83%.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의 이재명 지지율 53%. 3주 만에 1.8%포인트 반등했다고 해서. 일단 게임이 안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그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인들의 이 근로시간 상한선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 더 일하자 이거예요. 쉽게 예,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물었더니 64%가 다카이치가 잘한다 그런 거예요. 어허.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 국부가 지금 2.5배, 2.7배 그래서 돈도 우리 3,500억 내는 것도 지금 2,000억 달러 내는 것도 헉헉대는데 5,500억 달러 내고도 끄떡 없잖아요. 예, 미국의 이 트레셔리 본드 재무부 국채를 미 재무부 국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면 트럼프 꼼짝 못해요. 예, 예. 그런데도 일을 더 하겠다. 더해야 일본이 불침항모가 된다. 다카이치가 취임 1년이 뭡니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고이즈미 신지로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2001년에 88% 지지율이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50% 초반에서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4년 만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82%를 찍었다고. 지지율 하면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에이펙 성과를 선전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그거 못하게 한다고 지금 뭐 그 청래한테 재판중지법까지 큰 소리 예. 치고 예. 나무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해봐야 50% 초반 아닙니까? 이건 뭐 비교 불가해요. 이재명이나 다카이치나 경주 에이펙 전후에 한미 정상회담했으면 저기는 미일 정상회담이었고 한중 정상회담했으면 일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동선하고 만난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82%가 다카이치가 잘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53% 나왔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 철도 노동자 출신의 민노총 간부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4.5일제니 4일제 하자고 하는 나라에서 예. 지금 돈을 풀고 돈을 더 쓰고 자 AI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AI를 진흥하자는 게 오늘 시정연설 이재명 시정연설의 거의 대부분이 AI예요. 인공지능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태양광으로 돌아가자 정동영 가족들 하던 예, 그거에다 투자한다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SMR을 해야 된다고요. 예, 예. 고농축 우라늄이든 저농축 우라늄이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로만 AI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기 대책을 안 내놔? 그 태양광하고 조력으로 AI 충당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15기의 원전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 예, 예. 바보입니까? 그 국토 넓고 캘리포니아만 플로리다만의 조류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왜 원전하자고 합니까? 왜 그런데 입으로 AI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태양광이니 소위 좌파들의 전유물인 그 에너지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쌍두사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청년들이 다 이제 보고 있으니 두 마리 세 마리 지옥문을 지키는 개가 머리가 세 개잖아요. 예. 이 꼴 아닙니까 지금? 그 점을 지적한다. 예. 제가 뭐 두 분 말씀에 뭐 이의를 달 건 전혀 없고요. 조금 한마디만 보탠다면 중국이 요즘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뭐 AI에 미국에도 네. 도전하고 지금 또 로봇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하고 있는 그 선두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 칭화대학인데 칭화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실적을 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너희가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해봐. 실패해도 좋고 10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터치를 안 할게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미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 상당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AI가 중국이 지네들이 자체로 만든 AI로 지금 중국을 막 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디 중국이 감히 삼성의 이 반도체에 비비고 한국의 이 전자 이쪽에 비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사이에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령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중국이 저희 중국 동해안에다 깔아놓고 있는 원전이 50개가 넘어요. 예. 원전 폐수가 우리
서해 바다로 날아오는 거를 대한민국 정권이 문제를 삼아야지. 아, 왜 원전을 안 하겠다면서 AI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원전을 거죠. 안 하고는요 AI를 못 해요. 예. 아니 그 답이 안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오늘 AI만 이재명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돈 뿌리는 얘기만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뿌릴 것이며 어허. 태양광하고 조력하고 무슨 뭐 이런 거 하자면서 AI를 발전시킨다?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얘기를 계속 이재명 정부에서 여태까지 쭉 해왔고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권을 딱 잡으니까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청년 저는 이거 처음 알았는데 대한민국 청년이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김영훈 씨라는 IQ 276의 청년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공산주의에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저거 보면서 참 예.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 보십시오. 지금 칭화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중국 사회주의입니다. 예. 근데 칭화대인데 그쪽에서 되게 공학적인 실용적인 생각을 해요. 예.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정교조잖아요. AI 관련해서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조국에 대해서 조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순환공항 갔을 때 자기가 교황인가요? 입 맞추고 땅에 입 맞추고 싶은. 그러니까 이념에 경도된 사람을 우리나라 아무리 이재명이 AI 3대 강국 얘기를 할지언정 예. 사실상 전력도 문제고 전력도 이게 보면 요번에 젠슨왕이 줬다는 예. 26만 개 이제 앞으로 GPU? GPU 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감당하려면 원전 하나의 어떤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냐 원전이 40년 수명이 지나면 그거를 다시 관리를 해서 80년까지 가는 겁니다. 예. 미국은 80년, 일본은 60년, 우리나라도 하는데 그거를 계속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3년을 까먹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고리 2호기인데 3, 4호기, 한울 1, 2호기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을 안 짓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다시 4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까지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원전이든 실용적이든 공학적인 있던 것들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과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무서운 거는 시진핑이고 누구든 거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과 공학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뭐 했던 사람이니까 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사를 사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아버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민노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근무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있고 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일하고 싶은 어떤 그 선택 옵션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예전에 경직된 노동 이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볼 때는 시간을 줄이는 게 절대선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기득권 공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그 민노총 이 전체 노동자의 1, 2%뿐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하면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쳐가지고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소위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난다는 게 참 안타깝고 결국 이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실용이란 건 말만 실용이지 누구보다도 이념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게 가장 우리한테 볼 때는 그런 거죠. 암담한 상황이에요. 저 IQ 276 그 인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저분은 특이한 게 뭐냐. 두 분보다는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저 어렸을 때 김웅용이라고 있었어요. IQ 183짜리의 천재였습니다. 예. 그분의 얘기를 제 또래예요. 저 국민학교 때 천재 얘기를 들었어요. 예. IQ가 183 뭐 그저쯤으로 기억해요.
저 김영훈 씨는 IQ가 276이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넘사벽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국제적인 수많은 IQ 콘테스트에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하듯이 인정을 받은 예.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영국의 킹스 컬리지에서 석사를 따고 미국에서도 지금 또 뭐 석사를 공부한다는 그런 분인데 자 중요한 것 정치적 망명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에 그렇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예. 폴리티컬 어사일럼이라 그래서 이건 예.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민하고는 전혀 질이 달라요. 이민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유가 예. 뭐냐? 이재명이 다스리는 한국이 공산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다. 공산주의자를 찬양한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예예.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 교회 탄압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탄압은 뭐 제가 뭐 김기영 대변인이나 뭐 최대한 앵커나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예예. 뭐 이영훈 목사 아침에 특검이 가가지고 부인 보고 해야 되겠다. 변호사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변호사 기다리지 않고 강행을 했다. 압수수색하고. 뭐 또 손연보 목사, 예. 뭐 또 제일사랑교회의 뭐 전광훈 목사, 뭐 예.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예예.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특검의 어떤 과도한 수사. 음. 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예예. 복음주의 기독교,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를 뼈대를 이루고 있는 공화당은 기독교 원리주의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잖아요. 남부장로교회 그 개파를 이어갖고 있죠. 자, 다 모든 걸 떠나서 이런 이유로 IQ 176짜리 한국의 인재가 미국을 상대로 여기는 종교 탄압, 기독교 교회 탄압을 받는 나라라서 공산주의자를 찬양하는 나라라서 나는 살 수가 없으니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겠으니까 받아달라? 결과가 주목돼요. 만약 이거를 미국 행정부가 오케이 해도 문제. 오케이 하면 한국은 이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북한 라오스 수준 되는 거고요. 어허.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 안 받아줄 건가? 이것도 또 마가라든가 이쪽에서 고민을 할 사안이에요. 이게 보통 그냥 간단히 아이고 IQ 276짜리 인재가 미국 가네. 큰일 났네. 우리 인재가 나가니까 안타깝네.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니까 망명의 그 이유가 종교 탄압을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펄지, 숙청이나 or revolution 예예. 그런 사람들과는 사업을 할 수 없어. 트럼프가 이재명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올린 글이잖아요. 예. 그때 퍼지가 뭐냐고요. 퍼지가. 숙청이 누굽니까? 그 주 대상에는 종교인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이 김영훈 씨가 276짜리면 저는 천재죠 천재. 아유 사실 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해야 276이지? 하여튼 엄청난 암기력을 갖고 저런 있다고 인재가 그러더라고요. 이민만 간다 해도 문제일 텐데 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망면을 요청한 사유가 대단히 심상치 않다. 그렇군요. 이거요 간단한 기사 아니에요. 만약 미국이 덜컥 정치적 망명 받아주겠다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거요 그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한국이 라오스 저 어디 뭐 있잖아요. 뭐 수단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보다 정치적인 자유도가 뭐 아주 바닥인 나라 수준이 되는 것이다. 북한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네. 우리가 이렇게 조금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피고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재판할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중지시키고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 확정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헌재까지 끌고 가서 4심제를 한다는 예. 거 있고 또 배임죄 잘못된 게 있는데 배임죄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유죄 판단이 근거가 되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본인이 죄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걸 또 개정 없애려고 하고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익숙해지고 있어요. 제가 예. 이 얘기를 이재명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법치를 진짜 뒤흔들고 있는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지를 그냥 제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이게 몇 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김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도 아마 줄줄줄 그렇잖아요. 얘기하실 그런데 수 있을 이게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이 하도 쌍욕을 하고 개차반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본인이 5개월 동안 해가지고 자화자찬 늘어놓고 있잖아요. 뻔뻔하게도.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 우리가 저는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게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이 깐 게 전과 사범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을 압박해가지고 그때도 사실상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특검 예, 탄핵 그렇죠. 운운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고등법원에서 쫄았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 안 돼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방송 3자가 출구 조사를 해서 재판 진행되는 게 맞냐 예. 아닌 게 맞냐 물었잖아요. 네. 그때 63.9%가 재판해야 된다. 예. 그리고 25% 64대 25입니다. 25%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재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식적인 이 절차, 이 법치를 통해서 가름마가 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치를 흔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 주식이 올랐다? 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는 이념이 갱도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 마차가 말을 끄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실험실처럼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실험실은 기본이고 놀이터가 된 거예요.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고 본인의 변호인들을 국정에 있어서 공직자라는 자리에 알박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권력을 사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이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나온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 미온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아요. 누구로 바뀌냐? 법제처장으로. 그러니까 법제처장 법무장관 날라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이 사법연수원 18기 예, 예. 그 동기죠. 그 동기인데 예. 그때 이제 과거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8인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무현이 그 사법시험 합격할 때는 달랑 50명 뽑았어요. 어마어마한 때죠. 예, 예. 300명 뽑을 때도 대단한데 네. 요새 변호사 시험 변시 출신이 한 1년에 3,000명 되나요? 예, 그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시대에 뽑힌 노무현은 대단했죠. 그것도 부산상고밖에 안 나와서 예, 예. 그물 고치고 뭐 여기저기 떠돌고 6개월 있다 와서 노건평 그 세무 공무원이던 노건평 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한 3년만 밀어달라. 예. 그 톡을 파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곽상원 변호사의 부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그 밤 날라가지고 이제 예. 고시에 합격한.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노무현이 저쪽 오른쪽에 안경 쓴 사람이 정상명이에요. 아. 그때 같이 밥 먹으러 다녀준 사람들. 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던 예. 노무현이란 사시 합격생에게 밥 먹으러 갑시다. 나이가 많아요. 3살, 4살 많아요. 예, 노무현이. 그래서 형, 우리랑 밥 먹으러 다닙시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검찰총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 게 8인회예요. 네네. 근데 이재명은 그때 50명인데 8명인데 300명 뽑을 때 가까운 사람이 한 20명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에 문영배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 한 자리씩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내가 왜 그 검정고시 출신 소년공 해봤다는 그 친구하고 내가 좀 잘 안 지냈을까. 땅을 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하. 그 중에 하나가 조원철이라고요. 근데 법제처장을 시켜줬으면 예.
충성을 아까 다하는 우리 겁니까? 김기흥 대변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요새 모든 걸 해야 될 세상이 왔어요. 너무나 이 기괴한 세상이 된 거야. 법제처장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정파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죠. 조원철이 국감에서 얘기하고 요새 뭐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답니다. 장윤선의 채널. 아, 뭐 그런 거 저는 몰라요. 그 예, 좌파 유튜브를 일절 안 보니까. 네네. 그런데 나가서 저 대머리가 미안합니다. 대머리이신 분들. 저 머리 없는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은 무죄다. 내가 대장동 변호사를 해봐서 아는데 예. 이재명은 무죄다. 예. 오늘은 한술 더 떴더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다. 예. 아니 우리가 죄인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면식도 없다고.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돈을 안 받았으면 그냥 안 받았지. 한 1원 한 장 안 받았다. 1원은 장도 아니에요. 1원짜리 쓰지도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부인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5명 정민영. 예. 만난 적도 없다는 거 좀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만 개입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김만배가 기자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해요. 바로 그러니까 네. 한꺼풀만 벗기면 백일화에 드러날 거짓말을 소위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 법제처장 타이틀을 달지 말고 그 얘기를 하든가. 네, 이재명의 변호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좌파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좌파 패널이 그 뭐 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 아유 법제처장이 저러시면 안 되죠. 지들이 생각해도 창피한 거야. 예. 법제처장을 시키지 마세요. 아. 다른 걸 시켜줘. 왜 법제처장은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정비하고 예. 그 정의를 내리고 유권 해석을 해주는 수장이에요. 그냥 자문해주는 사람인데. 자리를 나눠줘도 웬만한 자리를 나눠줘야지. 웬만한 자리를.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선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국어사전 보고 다시 정의를 찾아봐야 되는 나라가 됐다. AI를 찾아보면 원자력을 해야 되는 건데 태양광을 한다는 정부가 AI를 한다 그러지. 이거 도대체 상식 내가 아는 상식이 맞나? 모든 국민이 그런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 어떤 혼란이 가져오는 게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혐오만 남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상실해서 그 꿈을 갖다 어떻게 펼쳐보겠다고 대한민국을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끊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참 국민의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또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펜앤마이크는 하여튼간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여튼간 좀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하기위해서 노력을 좀 저는 해보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이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선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김기영 대변인이 제 언론계 후배지만 정말 그 선거에 꼭 이겼으면 좋겠는 게 그 2년 반 됐나요? 1년 됐어. 1년 반. 총선. 그러니까 작년 총선. 그렇게 나는 많이 지난 것 같아. 4월이었으니까요. 그 총선에서 경기 인천 지역의 그 쓰나미 같은 패배가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 거예요. 우리 대선에서요. 총선에서 총 득표율로는 보수가 5%밖에 안 졌고 맞습니다. 예. 대선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 때까지 하면 차이도 거의 없으려니와 예. 49대 41이었어요. 예. 생각해 보면 그때 1년 반 전에 총선에서 진 그 뼈아픈 결과가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 근데 부정선거를 잘 막자는 말씀들도 하지만 더 힘을 합쳐서 뭉치고 국회에 꼭 나가야 될 사람 꼭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라도 될 분들을 밀어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해보는 밤입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 모셔가지고 검증해서 저희가 펜앤마이크가 그동안 국회로 또 각 지자체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검증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분 얘기는 뭐 기왕에 뭐 두 분 나오셨으니까 더 해보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모순된 일들만 반복하는 정치인들이 가득한 이재명 정부인데 이 사람도 이찬진 동기 아닙니까? 예, 금감원 맞아요. 이찬진 금감원장도 사시 동기입니다. 근데 이 참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 알밖이야. 우리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찬진이 무슨 짓을 했냐? 이 사람이 과거에는요. 투기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투기가 얼마나 안 좋느냐, 뭐 청년들의 꿈을 뺏고 있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정작 까보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투기를 해서 서울 지역에 아파트가 2채, 상가가 2채, 토지까지 보유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아파트 조합장 선거에도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를 옛날에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뼈 빠지게 열심히 그 노가다를 쓰는 노동의 강도는 더 높아졌는데 절대적으로 나는 이거죠. 세상에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였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죠. 그걸 부동산 투기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과분한 표현인 것 같고 공동체의 다른 성원의 삶을 기회를 빼앗는 아주 약탈적인 가증스러운 반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 과점을 하면서 폭력을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애들한테 퍼붓고 있는 꼴입니다. 다주택자를 굉장히 악마화하고 그리고 투기가 안 좋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투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놀란 게 예. 아파트 저도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한 10년 전에 이제 하는 조합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 아파트 조합장이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요. 예. 그럼요. 10억 원이 생긴대요. 잘하면 몇십억도 생기고. 대신 깜빵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이찬진이 아파트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열심히 뛰었다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악귀처럼 부동산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까 그런 악귀란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정말 이 악귀가 뭡니까? 굶주린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걸신들인 악마를 악귀라 그런다고. 그냥 여러분 해산물 악귀 아니고 그러니까 걸신 들린 굶주린 악마예요. 네네. 악귀의 악귀. 네.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그 입으로 정의인 척하고 부인시켜 도대체 대한민국을 거지 같은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그 소위 아파트 투기의 최고봉이 뭡니까? 그 도로 부지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부 전문가만 할 수 있대요. 그걸 사서 이 사람이 상가 토지 중에서도 그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그 띠땅, 도로변 땅. 야, 나 그런 거 좀 알았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가장 분노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침뱉었는데 본인이 그거를 너무나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은 이 약탈적이고 가증스러운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걸 몸소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으니까 본인은 떨어질 때 사라고. 근데 그 사람은 2채 중에 1채를 팔았어요. 공직자가 되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1가구 1주택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뭐냐 다주택자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뭐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왜 못 자르냐 이재명 그 친구 사법 그것도 있지만 연수원 동기도 있지만 5억을 빌려줬었어요. 누구한테? 그런 적 있어요? 이재명한테. 채권자. 5억을 그런 빌려줬는데 더 웃긴 건 어허. 뭐냐면 그 당시에 이재명이 현금이 또 많았어. 이재명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모르죠 저야 잘 모르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전 모르겠지만 갚았다고 볼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이 이찬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황당한 게 연봉이 2억 4천이거든요. 지금 모든 알박기한 이재명의 변호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진짜 이런 사람이 가증스럽잖아. 그래서 딱 조국스럽다. 저는 조국이랑 비슷한 인간이라고 봐요. 요새는 조국이 조국보다 다 더하니까
조국이 대비가 돼. 아 그래도 조국은 문제. 조국이 한선인 줄 차라리 알았더니 조국이 낫다. 아닙니다. 조국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원형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조국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욕을 먹는데도 이재명이 내두잖아요. 예, 예.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사람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금감 원장이라는 위치가 부동산 관련돼서 하나의 축인데 이 사람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상경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됐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찬진은 보면 참 네. 겁난 사람인 게 구로공단 사건을 수임해서 한 7, 8년 됐나요? 400억 원을 예. 수임료로 채 받은 사람이에요. 세금 떼고 최하 40억 원의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서초구 우면산 부근에 아파트 두 채를 진작 샀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느냐. 한 채 정리하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자고요. 정리가 뭐예요? 남한테 파는 게 정리잖아. 아들한테.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아들 주려고 했다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잘못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전이 따로 있어요. 사전을 따로 놔야 정리, 되겠네요. 예. 가족과 특히 자식에게 주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좌파들, 이찬진 같은 사람은 일반 국민은 정리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예. 그게 다시 또 기자에 의해서 우리 후배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알았어. 그러면 자식에게 안 줄게. 아 개과천선을 좀 했나? 천만의 말씀. 20억 원에 내놨던 집을 2억 원 올려서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4억 원 올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18억인데 예. 18억은 떨어졌을 때 얘기고 예. 오른 가격이 20억이라서 20억에 내놓으려다 문제가 됐으면 양심상 20억에서 좀 빼든가 20억에 내놔야 그렇죠. 되는데 부동산 그 중개업자 핑계를 대면서 22억에 내놓은 거야. 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또 지적을 하니까 에이 그걸 또 알았어? 하면서 20억에 또 내놓은 거야. 그래서 팔렸죠. 그래도 아니 400억 원 수임료 받은 사람이 그게 돈이에요 지금 그게. 하긴. 그걸 몇억 원을 더 받아 먹겠다고 하다가 이제 2억 원을 남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 ETF에다 넣잖아요. 아 예. 이재명이 넣었던 지수 펀드 이게 뭐야? 자기 친구이자 대통령이 그 ETF에 넣어라 머니무브라고 하잖아요. 예. 너가 바로 야 찬진아 네가 바로 제가 최국씨 흉내 좀 내겠습니다. 찬진아 너냐? 너 돈 좀 남았다며 그거 내 말대로 ETF에 넣어가지고 좀 이 반가이 좀 해라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ETF를 따라서 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전화 줄게 이건가요? 내가 최국씨 참 좋아하는데 예. 물론 이거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도대체 해도 어떻게 그런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까? 이거는요 국민들을 전부 조국 용어대로 가재붕어 개구리 취급을 하는 것이고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예. 아, 이 두 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평과 토크를 갖다가 만지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시간 반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하는 형식도 꽤 재밌는 것 같고 저희가 다 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이슈별로 잘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준바 간사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있으니까 비비님께서 오늘은 KBS, MBC, SBS 합동방송이냐 그렇게 얘기를 그러네요. 하시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것 또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됐네. 이렇게 요새 근데 3사가 다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지상파의 메인들이 다 펜앤마이크에 지금 모여있다는 것만 지상파 알아주시기를 3사가 너무 요새 좀 실망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내일도 저희가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뉴스 만들어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